누군가의 어금니 사이에서 딱딱한 곡물이 으깨지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겁돌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내의 등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큰 짐승을 사냥하던 사내였거든요. 창을 던지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짐승 목을 찌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사내의 다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내는 손을 내밀었어요. 곡식 주머니가 자기 앞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주머니를 든 사내의 단단한 막대기가 그의 발등 바로 옆을 툭 치더니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사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불을 쬐며 웃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기 몫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죠. 겁돌이는 그 순간 처음 알았어요. 맹수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대신 서로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울타리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예전처럼 숲을 떠돌 때는 차가운 새벽바람이라도 몸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런데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의 숨소리와 흙냄새, 젖은 곡식 냄새가 뒤섞여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겁돌이는 요즘 자꾸만 등골이 서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등을 밀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움츠러들고 사방의 시선이 자기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까지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봤습니다. 저 손이 오늘 흙을 얼마나 깊게 팠는지, 저 손이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알갱이를 담아왔는지, 그리고 저 손이 오늘 곡식자루 가까이 갈 자격이 있는 손인지 몰래 보고 확인하고 감시하는 듯 했어요. 겁돌이는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고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는 옆 사람에게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흙바닥에는 곡식이 담긴 가죽 자루들이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나누어 먹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루 옆에는 눈빛이 매서운 사내들이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쥐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곡식을 향하지 않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향하고 있었죠. 겁돌이는 그 눈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조금씩 움츠려드는 걸 느꼈어요. 조금만 느려도, 조금만 멈춰도 저 막대기가 언제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조여왔거든요. 사건은 아주 작은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겁돌이 바로 옆에서 땅을 파던 사내 하나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거예요. 며칠 전 짐승에게 다리를 물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도 큰 짐승을 몰아세우던 사내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흙빛처럼 질려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결국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들리던 흙 파는 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춰버렸고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겁돌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어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사내에 떨리는 다리와 빈손 위에 꽂혀 있다는 걸요.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강가에서 웃으며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차가운 구경꾼이 되어 사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금이 간 돌토끼를 바라보듯 말입니다. 막대기를 든 감시자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막대기 끝으로 사내에 부어오른 다리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일 안 해? 짧은 목소리가 떨어지자 사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다시 막대기를 집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막대기는 손바닥 안에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자꾸만 흙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것 때문이었는지, 굶주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모두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내는 갑자기 자기 앞에 서 있던 감시자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본 것처럼 동시에 숨을 삼켰고 그 순간 막대기가 사내의 손등을 세게 후려쳤어요. 겁돌이는 움찔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맞은 것처럼. 사내가 뒤로 비틀거리며 뒤에 있던 작은 곡식 바구니를 건드렸고 노란 알갱이들이 흙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알갱이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잔뜩 끼어 있었고 거칠어진 손바닥은 이미 여러 군데가 터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처를 보고 있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아직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겁돌이는 다시 막대기를 움켜쥐고 더 빠르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절대로 먼저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본능처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고 모두가 기다리던 배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묵직한 가죽 주머니가 사람들의 손을 따라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겁돌이는 자기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주머니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직 이 무리 안에 있어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다친 사내 앞에서는 주머니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거는? 작게 갈라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배급하던 사내는 대답 대신 주머니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다친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몸을 들이받듯 앞으로 튀어나가 굶주린 짐승처럼 배급하던 사내의 가죽 주머니를 붙잡으려 했어요. 순간 주변에서는 짧은 신음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막대기가 사내의 어깨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사내는 중심을 잃고 흙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손끝으로라도 주머니를 붙잡으려 진흙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사내의 온몸으로 막대기가 휘둘러졌습니다. 잠시 후 배급하던 사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 안 했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자기 몫의 주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내의 빈손만 흙바닥 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겁돌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내는 화를 내지도 못했고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자기가 더 이상 이 사람들 속에 섞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짐승처럼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내는 불빛이 닿지 않는 울타리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자기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맹수에게 물리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겁돌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팔과 다리는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꺼풀만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가 떨려도 들키면 안 됩니다. 숨이 차올라도 먼저 멈추면 안 됩니다. 겁돌이는 가만히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막대기에 쓸린 상처들이 벌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처를 보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안심됐습니다. 아직은 움직일 수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내일 해가 뜨면 다시 저 눈동자들 앞에 이 손을 내밀 수 있을 테니까요. 겁돌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내 손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그 눈앞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